자,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콜라보레이션. 저희 영상에 처음 올라오는 영상이고, 지금은 어깨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옆에 대단한 분들을 모셨는데 저희 뒷배경도 좀 평소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래 그 닥터 제안이라고 해서 우리 의사, 한의사, 약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닥터 제안을 통해서 만나 뵀던 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확장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이 세 분들 이제 각자 소개해 주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튜브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그 채널에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선은 이 세 분 소개를 좀 그래도 들어봐야죠. 우선 제일 그래도 형님이신 이동환 선생님께서 먼저. 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제일 많은 분이 맞습니다. 네. 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약들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약사고요. 우리 이선민 원장님과는 닥터 제안이라는 그 모임,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제가 이제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로 찾아뵙고, 제가 이선민 원장님께 한번 직접 진료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신뢰가 가는 우리 최고의 기능학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출연하고 자주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선생님. 네, 우리 슬기로운 건강생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이고요. 제 채널은요, 이동환 TV라고 쳐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선민 쌤하고는 오래전부터 기능의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인연을 쌓고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환자들한테 너무너무 열심히 진료하는 걸 제가 보면서 후배 선생님이지만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한번 가서 진료를 받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성심성의껏 진료해주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에 또 우리나라에서 기능의학적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도 저도 좀 한번 가서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성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틀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리틀약사 이성근입니다. 저 또 좋은 채널, 또 훌륭한 채널에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민 원장님이랑은 처음에 KBS 여유만만 그 방송할 때 뵀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방송인이구나. 그때 처음 딱 느끼고, 저는 그때 오징어가 되고 왔습니다. 네, 너무나 훌륭한 지식과 너무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금방 이 또 채널, 유튜브 채널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또 이 채널 같이 열심히 또 성장하도록 하지요, 저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세 분은 사실은 저하고도 인연이 크고, 또 서로가 닥터 제안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게, 의사, 약사, 한의사라는 이 의료 관련된 직역들이 사실은 같이 힘을 뭉치거나 같이 의견을 섞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렵죠. 서로 자기 직역에 대한 어떤 애착만 있었다면, 저희는 같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 서로의 좋은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닥터 제안 TV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이 선생님들 채널에서도 이 네 명이 같이 함께한 영상들을 이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가셔서 또 한 번씩 그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나 시작했어요. 이제 건강면세점이라고, 유전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의 앞을 한번 이렇게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시작을 해서 겸사겸사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부탁을 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그냥 물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뭐 한번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제가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병원에 딱 온 그런 환자 입장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전자 검사 비싼가요? 비용 얘기 죄송하지만 그게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2000년 초반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3조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13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반도체 값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요 컴퓨터 한 대에 몇 천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뭐 컴퓨터 바꾸실 때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게 컴퓨터가 돼버렸는데 똑같아요. 유전자 검사가 3조 원이 맞을 거예요. 그 정도 비용을 하다가 5천억, 500억, 50억, 5억, 5천만 원, 500만 원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전체 검사를 하는데도 추정 비용이 뭐 한 200~300만 원 수준이고 사실은 실제로 병원에 오시면 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중에 중요한 항목을 뭐 수십 가지 정해서 까지 보죠.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아. 그건 이제 검사의 내용과 좀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전히 비싼 금액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그러네요. 굉장히 현실권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실제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마 이제 관심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계속 추가적으로 검사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는 바뀌지 않죠. 네, 바뀌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맞아요. 또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지금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네. 그리고 뭐 위가 안 좋거나 뭐 두통이 자주 있거나 그럴 때 병원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왜 받아야 되나 좀 그런 의구심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미리 제 채널에 또 유전자 검사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봤어요. 충분히 영상을 올려 그것도 한번 보시고 1분짜리 대답으로 해드리면 유전병과 유전자는 좀 달라요. 유전병이라는 거는 우리 어릴 때 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 질환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태어나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참 어렵죠, 삶이. 근데 그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변화예요. 눈동자가 파란색인 사람, 녹색인 사람, 갈색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머리카락도 지금 보시면 곱슬인 분도 있고 직모인 분도 있고. 파마. 그렇죠. 파마. 근데 실제로 한국인의 60% 이상은 곱슬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가 60% 우성이에요. 이상이? 60% 이상이. 그러니까 네. 한국인에서 우성은 네. 곱슬머리예요. 사실은. 어. 직모가 오히려 열성이라고 열성. 표현하긴 그렇지만 적은 그래요? 그래서 곱슬머리인 사람은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 없죠. 근데 쭉 그 연구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곱슬머리인 사람이 이런 병에 더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변이가 나타나면 결국 데이터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계속 모이면서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유전자도 통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도 쌓이고 있으니까 통계가. 근데 문제는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해요. 제가 검사해본 결과는 방송을 하면 이제 대본을 쓰잖아요. 네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답을 줘버려요.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과 다 엮여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의미는 있다. 그 아까 우리가 다른 촬영하면서 이동환 선생님이 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술. 아시아 사람들은 에이시안 플러시라고 그래서 한 30% 이상의 사람들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유전적인 특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유전적인 특성을 미리 파악하면 대비를 할 때 여기가 가뭄이 질지 홍수가 질지를 알면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조금 대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서 진료받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미리 알고 예방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저는 안젤리나 졸리 그렇죠. 채널 그 얘기 나와요. 많이 하세요. 그 예방의 어떤 개념으로 검사를 했더니 그게 BRCA 유전자였죠. 브라카. 그거 예. 그거를 검사했더니 있으니까 유방절제 수술을 아예 미리 해버리셨어요. 그렇죠. 난소도 뛰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보니까 BRCA가 있으면 난소암과 유방암이 다 걸리기가 위험이 쉬워지니까. 높다. 그리고 그 안젤라 줄리의 엄마와 이모들도 모두 난소암과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이걸 다 절제를 했고 나중에 난소까지 절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게 네. 원래 유전 질환에 가까울 정도의 반복, 재현성이 있어요. 그 브라카 유전자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브라카도 SNP예요. 그래서 이거는 SNP 가지고 과연 그 정도로 뭐 70~80%가 따라오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네.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됐고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의료보험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면 유방암에 대한 어떤 가족력에 대한 입증을 하시게 되면 위험도에 따라서는 뭐 급여든 비급여든 간에 검사도 해드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유방암이나 난소에 관련된 걱정들 때문에 미리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질문이 많았어요. 그럼 나도 검사를 해서 안 좋으면은 그럼 나도 수술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윤리적인 궁금할 것 문제까지 같아요.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이거 정말 표현이 죄송한데 수술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거냐. 글쎄 말이야.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연구 중인 결과지만 현재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서 크리스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크리스퍼와 관련된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있다면 이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면 혈관을 통해서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유전자의 변이를 끊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길어야 10년, 짧으면 5, 6년 사이에 상용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혈관 주사를 해서 가서 지가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채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어릴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네가 나이가 들면 알약 하나로도 너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이제 안 먹어도 돼.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 저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만 한 15개 먹고는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꼭 해야 될 때는. 그래도 어지럽지 않아요, 별로.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이 앞으로 20, 30년 후 멀게 봤을 때도 그때가 되면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야, 그 좀 불편한 거 좀 잘라버려. 근데 툭툭툭툭 잘라서 이쪽은 신경 쓰지 마 이제. 돈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가슴 떨림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직 오기까지는 지금 아직도 그런 지금은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절제나 난소절제 안 했다. 네. 그랬으면 어떤 관리를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굉장히 네. 복잡스럽기는 하지만 뭐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체중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여서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항산화 관련된 것들도 잘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유방암은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생존이 높아질 정도로 흔해진 암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충분히 검진을 하면서 진행을 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는 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뭐 셀럽이지만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미연에 그런 생각을 떨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브라카의 변이가 있다고 가슴 절제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글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요즘에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유전자 하면 또 후성유정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엄청 중요하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당연하죠. 나중에 어떻게 발현을 관리를 하냐에 따라 그렇죠. 네,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연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연구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비만과 관련해서는 그 FTO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요. 그 대신에 맞아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운동을 했더니 막히더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1시간씩 하루에 한 사람들은 그 FTO가 발현되는 것이 막히더라. 그런 연구가 하나씩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양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관련된 거. 그래서 네. 그 앞으로 진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가 유전자와 영양소를 그런 유전자가 있어? 그럼 이거 먹어줘야지. 이런 세상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의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좀 맞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네, 있고요. 네. 희소식인데요. 그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도 앞으로 좀 나갈 거예요. 그 이제 많이 다룬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조금 비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 배도 좀 나왔고 사실 근데 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요. 저는 식탐이 없어요. 식욕도 약해요. 신기하네. 공복감도 굉장히 저는 감수성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유전자를 볼 수 있구나. 그쵸. 예. 근데 문제는 누구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제 유전자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포만감 조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동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저보고 이제 그러시면 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저기 선배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3개를 시켰는데 이동환 선생님은 3숟갈 딱 드시고 나서 야, 이 집 맛있네. 그리고 딱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데 저는 배가 안 고팠는데 안 드실 거예요? 그럼 제가 먹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만 유전자가 유전적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는 나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운동도요 효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 알아눕는 사람이 있고요.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죠. 아. 저는 알아듣는 스타일.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포만감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식사 천천히 하시고 저희가 숟가락 사이즈를 줄여버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먹는 게 중요하구나. 시간이 뭐 포만감을 주니까요. 그 대신에 식욕, 식탐이 굉장히 높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뭘 두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 쪽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많죠. 거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어디 가라? 힙스 청담 의원으로 가라. 물론 유전자 검사에서 나쁘다고 꼭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유전자 검사가 좋다고 안 걸리는 것 절대 아닌데 그래도 확률 싸움이니까요. 좀 해안을 갖고 건강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면 좀 더 그래도 현명하게 백세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드려도 네, 네. 그 어디가 아픈 사람도 자기의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도 방문하면 좋은 건가요? 그럼요. 뭐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서 큰 그림을 그려요. 매핑을 하는 거죠. 큰 점을 찍어 놓고 중요한 건 이거 유전자 검사는 어려운 말이지만 제노타입이라고 그래서 유전형, 실제로 페노타입이라고 해서 현실형.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전자가 나쁜데 현재 나쁜 사람. 그럴 수 있어. 유전자가 나쁜데 현재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유전자가 좋은데 나쁜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유전자가 좋은데 좋은 사람.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셨네. 그래서 그 매핑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능의학 검사, 뭐 유기산 검사나 음식 알러지 검사나 모바일 검사나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이런 검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힙스 청담 의원. 네. 저 나중에 그 브이로그 자주 촬영하는데 검사 좋습니다. 의뢰하고 받으러 제가 버선발로 병원 밑으로 내려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꼭 가야겠어요. 네. 선생님도 꼭 오십시오. 그 유전자라는 게요. 이제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검사를 뭐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분 모시고 했는데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 닥터제한 TV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잔잔하게 시청을 해주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그냥 인사하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